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주주들에 의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건데 땅콩 회항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가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논란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럼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너 왜 전화는 2개씩 들고 다녀? 개인 전화 부셔버려? 네, 이런 갑질 논란에 휩싸인 오너의 경영권이 자진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박탈당한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그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한진그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한진그룹에 문제는 없었어요. 뭐 태극마크 달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나라의 국적기로서 어떤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기업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조양호 그 회장의 일가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부인과 자녀들이 뭐 물컵 갑질이라든지 뭐 땅콩 회항이라든지 또 뭐 직원 뭐 폭행 갑질 뭐 욕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고, 저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대기업의 총수와 운영을 할 수가 있냐라는 그런 반발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이런 그 주주권 행사를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약 한 주식의 한 7%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한 7%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한진그룹에도 한 12%, 11%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고, 어제 그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그 재임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을. 그런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경영권 방어를 실패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주주 의결 73.84%가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투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특별 결의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66%,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지 이 조양호 대표가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66%를 못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IMF 당시에 그 외국 기업에서 적대적 그 인수합병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이 지금 특별 결의 사항을 거기 넣은 거예요. 그래서 66% 이상이 결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했겠죠. 가족의 지분이 뭐 한 25%, 30% 정도 되고 나머지 지분을 합쳐봤자 자신들의 경영권을 지금 뒤집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과 주주들이 판단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해서 결국은 경영권을 뒤집은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주가 경영권을 지금 행사해서 대기업 회장이 지금 재선임이 안 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해져서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한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서구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가 주주권 행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재계화해서 이제 문제를 삼느냐, 나름의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주 중에 하나가 이제 캘리포니아 4학년 캘퍼스라고 부르는 연금들이에요. 거기도 다 주주권 행사합니다. 근데 그 연기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캘퍼스도 마찬가지.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 지고 주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연기금에 돈 대준 예를 들면 국민들, 뭐 교원공제면 선생님들, 이 사람들 재산 불려줄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캘리포니아 캘퍼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외국의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 수익률 좋고 전문적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아요. 미국 정권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캘퍼스는 그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과연 국민연금은 투자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냐. 이거 하나 있고, 더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외풍에서 자유로울까? 정말 자유로워, 독립적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뭐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권도 마찬가지고 항상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정치인들이 옵니다. 투자랑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기금운용본부장 운영 가지고 정권 실세들끼리 또 뭐 충돌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었고 아마 현 정부 때 사실은 그 기금운용본부장 예전에 임명하다 말았을 때만 장하동 정책실장이 전화를 했네 만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 재계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연금사회주의, 야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재벌 기업들 손보려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미국의 캘포스나 이런 데처럼 전혀 정권과 독립되는 게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조양호 회장이 이 대한항공 경영에 그러면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 사내 이사 자격은 박탈당했지만 최대 주주의 권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내이사 자격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장으로서의 경영권을 잃게 된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핵심은 그래도 대주주, 최대 주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양호 씨와 그 가족들이 여기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한진칼이 지주회사입니다. 예. 그 한진칼의 가장 많은 지분, 3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 조양호 씨 일가인데 이 한진칼이 한진과 대한항공의 또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또 한진과 대한항공 밑에 또 자회사들이 있어요. 네. 뭐 진에어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결국 문어발식으로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한항공 측에서도 밝혔지만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됐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은 그 가족들, 아까 말했듯이 딸들은 지금 이미 경영에 손을 뗐고 네. 남은 게 이제 그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남아 있어요. 장남이죠. 장남이죠. 예. 그래서 이 조원태 사장이 결국 실제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한진그룹이나 대한항공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영권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능력을 또 주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이 경영 능력이 없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그 사생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한국 재벌 문화에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